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더 잘 봄 정형외과 전문의 유창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자주 이제 하는 이제 강연 주제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이 환자분들이 어떤 병인지도 잘 모르시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다른 병원에 가서 잘못된 진단이 사실 잘못되니까 잘못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죠. 잘못된 치료를 받고 그냥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우연찮게 제 영상을 보고 저한테 치료받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말초신경병증이 우리 한국의 대학병원이 정말 좋은 데가 많아요. 뭐 서울대, 아산, 삼성, 뭐 연세대, 카톨릭 대학교, 이 정도 빅5라는 병원은 전 세계 어딜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병원이고 최고의 대학인데, 그 병원에서도 말초신경병증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보기 전에 말초신경병증이 뭔지를 첫 번째로 알아야 되겠죠. 말초신경병증. 자, 말초신경병증은 일단 증상 자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뜨거워요, 발이 시려워요, 발이 차가워요, 발에 구름이 있어요, 발에 떡이 있어요, 모래 바른 것 같아요, 내 발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 이제 본인들이 느끼는 증상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병원에 가면 진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진단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처음에는 족저근막염으로 진단을 받고 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증상이 변했다, 이런 분도 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아니면 많이 걷고 나서 아무튼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 질환이 이제 질병이 체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뜨겁다, 발이 시리다,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진단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지간신경종으로도 받아오고, 그 다음 발목 터널 증후군, 이걸로도 받아오고, 허리 디스크, 협착증, 그리고 말초신경 병증으로도 받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상후 통증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지간신경종은 실제로 발이 저리고 뜨겁고 이렇게 화끈거릴 수가 있어요. 단지 우리 발가락 사이에 신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 개의 신경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발 전체로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없고, 나타나도 발가락 두 개 정도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증상 자체가 발 전체에 있다, 그러면 사실은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지간신경종이라고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목 터널 증후군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발목의 안쪽에 보면 이렇게 큰 신경이 지나갑니다. 우리 후경골 신경이라고 지나가는 게 있는데,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에 어떤 염증이 생겨요. 이 염증이 생기는데, 이 신경의 증상이 어떠냐? 발바닥 전체를 우리가 관여하는 신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쪽에 문제가 생기면 좀 비슷한 증상이 생겨요. 발바닥 전체가 저리거나 화끈거릴 수도 있고.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이 신경은 발등을 관여를 안 합니다. 발등을. 그렇기 때문에 발등이랑 발목까지 증상이 있다면 역시 발목 터널 증후군이 아니고, 발목 터널 증후군은 대부분 MRI를 찍어보면 그 신경 근처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게 나타납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사실 진단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 말고 다른 부위에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허리 디스크, 허리에서 왔다, 허리 협착증, 그리고 실제로 주사 맞으면 약간 효과가 좋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잘 들어봐야 돼요. 내가 언제 아프고, 뭐 할 때 아프고, 어떤 식으로 아프고, 그리고 언제
가만히 있을 때 아픈지, 움직일 때 아픈지, 이런 것들을 잘 들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허리 디스크 협착증은 보통은 걸을 때 증상이 많고 잠자기 전이나 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증상이 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은 24시간 똑같이 증상이 있는 분도 있고 오후에 증상이 심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워 있을 때도 증상이 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움직임이랑 상관없이 증상이 심한 분들이 많고 또 양측으로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은 뭐 양측으로 올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은 한쪽으로 오는 경우가 더 이제 비일비재 다반사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병증으로도 진단이 돼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안 났거나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듣는 분들도 많고 외상후 통증은 뭐 다치고 나서 반깁스를 하거나 뭐 이제 오랫동안 발을 안 쓰다가 생기는 후에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앞에 사고 일련의 과정이 분명합니다. 근데 증상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로 증상이 이제 감별해야 될 질병도 있고 진단 받아오는 질병도 있으신데 잘 생각하고 잘 들어보면 제가 방금 뭐 5, 6분간 이야기했던 것만 잘 생각을 해봐도 내가 대충 어떤지를 알 수가 있기는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보면 헬로 비너스님이 발가락이 찌릿찌릿하고 저녁에 잠자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말초신경병증일까요? 당뇨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발가락 자체가 언제 찌릿찌릿하고 뭐 할 때 찌릿찌릿한지가 따라 다르겠지만 저녁에 잠자기가 많이 불편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환자분들이. 허리 디스크나 뭐 발목 터널 증후군에 이런 거는 잠잘 때나 이럴 때는 크게 증상이 없어요. 근데 또 독특하게 말초신경병증은 잠잘 때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말초신경병증이라고도 생각을 해봐야 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김유정 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이제 특발성 말초 자율신경병증 판단을 받았는데 혹시 완치가 가능할까요? 완치는 안 됩니다. 이 말초신경병증은 대부분의 경우는 노화가 많아요. 노화가 많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비가역적. 무슨 말이냐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완화를 제가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가 완치라는 거는 약을 먹다가 끊었을 때도 그 증상이 계속적으로 안 나타나야 되는데 뭐 간혹 보다 보면 뭐 100% 증상이 있다가 한 20, 30% 남는 분이 있기는 해요. 약을 안 먹고도. 그런 분들도 많기는 한데 근데 교과서적으로는 그거 자체가 완치가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정민 분은 겨울만 되면 발만 시렵고 발이 차가운데 땀이 나요. 젖어서 더 시려운데. 자, 이게 이제 발에 땀이 많이 난다는 거는 결국엔 자율신경계 계통이 망가지면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결국엔 요것도 어떻게 보면 말초신경이 고장이 난 거죠. 신경계통이 고장이 나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시려워서 발이 이제 땀이 나서 더 시려울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시려울 수도 있는데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발끝에 있는 자율신경 자율신경 자체도 우리가 끝에 말초 발끝이나 손끝으로 가면 말초신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증상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해보시죠. 감별하는 법. 제가 이제 앞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걸을 때 증상이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은 우리가 파행이라고 해요. 이제 파행 증상이라고 하는데 뭐 50m만 걸으면 힘들어서 쉬어야 돼요. 아니면 100m. 막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을 때 증상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리랑 감별할 수 있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증상이 있냐? 이게 또 중요해요. 왜냐?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말 그대로 말초는 손끝, 발끝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온몸이 저리고 시려요. 막 다리, 허벅지부터 저리고 시려요. 막
뭐 하체 배꼽 밑에가 다 요런 분들은 말초신경병증으로 보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 이제 심장, 쉽게 말해서 심장 근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초신경이 아닙니다. 중추신경에 가까운데, 우리 말초는 이제 우리가 머리 내에서 신호가 가서 정확하게 발끝, 손끝에 정확한 신호가 가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신호가 안 가는 거예요. 정확한 신호가 안 가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서 증상을 내가 느끼는 건데, 사실 몸 중심이라 뭐 엉덩이, 허벅지 요때까지는 사실은 말초라고 보기는 좀 힘든 거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좀 찾아보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증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본다고 해도 무릎 아래가 보통은 그 정도까지 증상이 있지, 무릎 위에는 사실은 그런 증상은 없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자, 언제 증상이 심해? 이것도 중요해요. 언제? 걸을 때 증상이 심해진다. 엉덩이부터 뭐 다리가 땡긴다. 터질 것 같다. 요런 거는 허리. 걸으면 발가락 앞쪽만 찌릿찌릿해요. 발가락 2개가. 그럼 뭐 지간신경.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앉아있기만 하면 저리다. 그럼 또 자골신경통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가 증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만히 있어도 증상이 계속 똑같이 있다. 걷든 안 걷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이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말초신경병증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통증 양상. 너무 많아요. 통증 양상.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터질 것 같다, 요런 표현을 쓴다면 약간 허리 쪽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터질 것 같다는 표현은 잘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신경계통,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에 오시면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아프세요? 이런 표현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럼 환자분들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진료가 안 돼요. 내가 그냥 느끼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신경은 전기 통하는 것 같다, 지릿지릿하다, 뭐 화끈거린다, 고춧가루 뿌린 것 같다, 아무튼 좀 통증의 양상 자체가 저희가 들어봤을 때 신경계통의 통증인지 아닌지를 좀 감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우리가 신경계통을 보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제 신경계통의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초신경병증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을 보시면 상추님이 독성 항암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이 심한데 완화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항암을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항암을 꾸준하게 하셔야 될 거고, 지금 항암 하시는 교수님한테 본인의 증상을 이야기를 하면 뭐 이제 뭐 진짜 항암 약을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 용량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신경계통의 약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항암 중간에 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있어요. 그럼 제가 약을 좀 쓰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이 항암약이랑 제약이랑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제가 항암 끝나고 다시 진료를 보자고 하는데, 신경계통의 약을 이용을 해서 증상 자체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이제 증상이 심한 부위에 저희가 이제 신경계통 쪽으로 해서 주사를 이제 함으로써 이제 그 증상에 대한 완화를 좀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또 지인님이 항암 부작용으로 2~3개월 전부터 손발이 저리더니 현저히 감각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함량을 조절하시자고 하는데, 개인이 아니죠. 절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항암을 하시는 선생님이 약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 결국에는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항암약이에요. 항암약을 세게 써서 말초신경 증상이 심해지더라도 항암약은 무조건 맞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항암은 생명이랑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손발이 저린 거는 내가 저리다고 죽거나 뭐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고 하다면 사실은 항암약은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용량으로 저는 쓰는 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항암이 끝나고 나서 증상이 심하다고 하면
그때 뭐 다시 진료를 그 교수님한테 보시던지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무튼 그런 걸 해야지, 절대 개인이 뭐 항암약을 조절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통증 양상. 이 이제 긴 이유가 뭐냐? 그만큼 이 통증 양상에 따라서 이 병 자체를 굉장히 감별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들어봤어도. 근데 이런 감별이 안 되니까 자꾸 환자분들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어디서 치료받아야 될지 모르고 사실 의미 없는 시술이나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말초신경병증 사실 아침 저녁에 특징이 크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24시간 계속 똑같다. 그리고 이제 오후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고, 욱신욱신하다는 표현보다는 찌릿찌릿하거나 전기 통하는 듯한 이런 표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맞아서 멍들잖아요. 멍들고 근육통 같은 증상은 말초신경병증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 자, 발 뒤꿈치가 아프냐, 발 앞꿈치가 아프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제 발 뒤꿈치가 디딜 때마다 거기가 통증이 있어요. 발 앞꿈치 쪽에 디디면 통증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뭐 족저근막염이나 중족골통 같은 우리가 많이 써서 많이 걸으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있는지, 왜냐? 그 발 앞쪽이 아픈데 그 앞에 굳은 살이 있다. 그러면 많이 걸어서 생기는 발바닥에 굳은 살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사실은 굳은 살이 있어서 아프기는 하지만 그 굳은 살을 제거를 한다고 아픈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에 굳은 살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중이 부하가 잘못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하중의 부하가 잘못된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줘야 되고, 그리고 첫발 디딜 때는 많이 걸으면 아프다.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제 말초신경병증이랑 상관없는 가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 많고, 뭐 화끈거리거나 시리거나 저리거나 고춧가루 뿌린 것 같거나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좀 있다 하면 이제 아무래도 말초신경병증의 가능성이 많고,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아, 떡에 붙어 있는 것 같아, 모래를 밟고 있는 것 같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말초신경병증의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무님이 발가락 사이로 바람이 빠져나가요. 이게 진짜 바람이 빠져나가는 건지 아니면 뭐 시원하다는 말인지, 그런데 일단 아프지 않다고 하면 뭐 일단은 저는 지켜보시는 걸 권해드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루님이 항암으로 생긴 말초신경병증으로 발목도 꺾이지도 않고 발끝 손끝은 이제 말초신경병증으로 사실 발목이 꺾이지 않는다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신경이 망가지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발끝, 손끝은 부은 듯한 감각, 그리고 발 안에는 뭐 톱밥이 많이, 그러니까 이제 뭐가 들어있다는 느낌이죠. 또 무겁고 발바닥이 두껍다는 느낌을 많이 쓰시는데, 이게 이제 본인들한테 약만 잘 맞아지면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멀리서 있으시면 오시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저한테 내원을 하셔도 되고,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 지금 받으신 병원에 이야기를 해서 약을 좀 조절을 하면 증상 자체가 좀 호전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김유정 TV님이 선생님 왼쪽 다리 아무런 감각이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리에 감각이 없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무릎 위쪽으로 감각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하면 이거는 아무튼 어떤 신경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무릎 위쪽의 증상이 심하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허리 쪽 감각일 가능성이 많고, 무릎 아래쪽으로 증상이 있고 특히 뭐 발바닥이나 발등 이런 발의 증상이 국한된 거라면 그거는 말초신경병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지인님, 한의에서 침을 맞아보면 사실 침 자체는 효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말초신경병증은
머릿속에서 신호를 우리가 이제 보내요. 다리에. 뜨겁다고 느껴? 차갑다고 느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발이 그 신호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신경이 노화로 인해서 망가지다 보니까 그 신호를 잘 못 받아들이는데 사실 침을 맞는다고 효과가 있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침 치료는 굳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말초신경병증. 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내가 말초신경병증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딴 데 가서 막 다른 거를 저는 하시는 걸 굳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 막 쑤시는 것 같다, 바늘로 쑤시는 것 같다, 그리고 뭐 화끈거리고 막 뜨겁고 고춧가루 뿌린 것 같고 칼로 베이는 것 같고 아무튼 뭐 너무 증상이 심해서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의 증상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 불편하다.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제가 몇 가지를 들었을 뿐이지 너무나도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뭐 발바닥이 두꺼운 것 같다, 떡이 있다, 비닐이 있다, 구름을 걷는 것 같다, 뭐 걸어도 아무 느낌이 안 난다, 뭐 내 발이 아닌 것 같다, 뭐 걸을 때 아무튼 그러니까 걷기가 불편하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발바닥에 감각이 없다 보니까 걸을 때 뒤뚱뒤뚱 거린다는 표현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발을 바닥에 디디고 있는지 안 디디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내가 이제 발에 감각적인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사실은 있으시면 저는 웬만하면 뭐 허리나 뭐 그리고 또 하지정맥 이런 데 가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뭐 발 전문이나 아니면 뭐 신경과 같은 데 가셔가지고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진단을 좀 받으시는 걸 좋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신경과 가서 근전도나 신경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래요. 정상인 분들도 많아요. 왜냐? 말초, 발끝에 있는 신경이다 보니까 매우 작은 신경입니다. 매우 작은 신경이다 보니까 요거는 검사에서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전도 검사를 제가 안 합니다. 환자분들이 와도. 왜냐? 의미가 없어요. 증상을 들어봤을 때 제가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맞는 거지, 말초신경병증이라고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해서 말초신경병증이라고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분도 있는데 치료 자체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신경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환자분이 증상이 매우 심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말초신경병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전도에서 뭐 신경검사에서 검사를 하고 나서 뭐 증상이 뭐가 안 나왔다고 꼭 그게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럼 신경검사가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 표현하기에 뭐 발에 이렇게 막 그 바늘 꽂아가지고 찌릿찌릿하게 하고 뭐 하는 거, 그런 게 바로 이제 신경검사입니다. 자, 통과 제리님, 신경뿌리 병증과 다른가요? 신경뿌리 병증이 이제 한글적 이제 그 진단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허리 쪽과 관련된 이제 진단명을 보통 뭐 뿌리 병증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랑 말초신경 병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증상은 좀 비슷할 수는 있어요. 왜냐? 큰 신경이냐 작은 신경의 차이일 뿐이지 증상은 비슷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강순호님이 발목하고 발등, 발바닥, 발 저리고 시리고 그래요. 왜 그런지요? 뭐 언제 저리고 언제 시리고 그런 거를 이제 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리고 시리고 그렇다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발등, 발바닥 양쪽으로 다 있고 저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말초신경병증의 가능성이 많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노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잘 오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하신 분들도 조금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병이 바로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걱정인형님이 42세 여자입니다. 손가락 끝마디 옆쪽 라인 쪽 찔찔 아픈데 어떻게 봐야 될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끝맛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되다 보면 우리도 이제 골프나 뭐 손을 하러 하는 작업을 계속 한 군데만 자극을 주면 이 근처에 있는 신경이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극이 되다 보면 찌릿찌릿하게 아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반복적 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근처에 있는 신경 부위의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보네요. 자, 전혜빅님이 항암으로 인한 건 없어지나요? 이게 또 케바케입니다. 1년 정도 지나서 좋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손에 생기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옅어져요. 왜냐? 결국에는 머리 쪽에서 가깝거든요, 손은. 그래서 손끝 신경은 사실은 발끝 신경보다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그래서 당뇨 손은 없고 당뇨 발은 있어요. 왜냐?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혈관 같은 것들이 신경 같은 것들이 많이 망가지고 잘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뇨 발이 있지만 당뇨 손은 없어요. 그래서 항암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의 증상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기도 하는데, 발에 대한 거는 진짜 없어지는 분도 있고 안 없어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걱정 인형분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안 써야죠. 손 자체를 안 써야 됩니다. 손 자체가 자꾸 자극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손 자체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광미수님 다리가 지나는 뼈가 깎아내. 그 이제 와야 알죠. 진짜 어디가 어떻게 해서 지가 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 뭐 말초신경 병증이냐 아니냐는 사실 지금 말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진통제 좋은 건 없나요? 진통제도 써봐야 돼요. 환자분한테 맞는 진통제가 있고 안 맞는 진통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약을 조합을 해서 써보고 환자분한테 증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기 때문에 딱 뭐 어떤 진통제가 좋다 안 좋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병증에서 이 표를 보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본인이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증상이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증상 중에서도 양의 증상이라는 게 있고 음의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양의 증상은 통증 같은 거예요. 아프다. 아픈 거를 양의 증상이라고 하고, 뭐 저리고 화끈거리고 시리고 따갑고 고춧가루 뿌린 것 같고 칼에 베인 것 같고 막 그 상처에 소금 뿌린 것 같고, 진짜 표현들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표현은 본인이 느끼고 상상하는 대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주관적인 증상이 많지만, 쉽게 말하면 아픈 거예요. 아픈 거는 양의 증상. 그럼 음의 증상은 뭐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상 감각. 남의 살 같고 감각이 안 느껴지고 모래나 떡이 붙어 있고 비닐 한 겹이 깔린 것 같고 뭐 발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발이 무겁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결론적으로는 아프다기보다는 감각적인 게 많은 게 음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 음의 증상보다는 양의 증상이 약 효과가 좋아요. 뭐 그렇다고 음의 증상이 무조건 증상이 안 좋아지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치료를 하다 보면 양의 증상의 효과가 훨씬 크고, 그리고 보통은 환자분들이 미치도록 힘들어하는 거는 통증 부위의 계열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 아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는 대부분 양의 증상들이 많기는 합니다. 자, 말초신경병증은 이제 다른 병으로 오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에서 설명을 많이 했죠. 허리, 그리고 요새는 진짜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하지정맥류도 어떻게 보면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체크를 하면 하지정맥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지정맥류의 증상은 제가 보면 좀 무겁다는 느낌, 그리고 이상 감각의 느낌이 조금 더 많지 막 저리고 시리고 화끈거리는 증상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도 너무 많이 지금 허리랑 하지정맥류에 대한 시술이나 수술을 굉장히 너무 많이 하고 와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오늘의 이제 이거를 강연을 들었을 때, 영상을 봤을 때, 내가 발에 증상이 있는데 어떤 증상인지에 따라서는 먼저 이제 말초신경 가지고는 수술하자는 병원은 없거든요. 그냥 뭐 해봤자 주사치료 아니면 약물 치료이기 때문에 가벼운 치료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고,
지간신경종도 있고 이제 뭐 방사선 항암 치료 이런 걸로 인해서 보통 생기고 당뇨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유전 질환 환자분들도 이 증상이 올 수도 있고 혈관 문제, 발끝에 있는 혈관 쪽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원인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보면 정님이 한번 새끼발가락 깁스하고 그 자리에 걸을 때 잘 때도 살이 그러니까 뭐 깁스하고 나서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발가락 살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그럼 뭐 얼마 안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거는 시간 지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콩바다낭냐 어머니가 항암 치료로 인한 수두증이 오셨는데 수두증에 말초신경이 이상이 올 수도 있냐. 제가 봤을 때 수두증으로 이제 거동이 안 된다는 거는 수두증으로 인한 큰 신경, 중추신경이 망가진 거거든요. 머리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걸로 인해서 지금 거동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말초신경 병증이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발가락에 쥐 내리고 붙을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허리신경보다는 발가락에 쥐가 내리고 발가락에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근육의 경련이라고 우리가 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KNS님은 좀 발가락 스트레칭 같은 걸 평소에 많이 하다 보면 증상 자체는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말초신경병증은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진통소염제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고 허리 주사도 간혹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신경과 약, 정신과 약 이렇게 여러 가지 약들을 써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신경에 제가 요새는 주사 치료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에 이제 뭐 협착이나 좀 신경 근처의 염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신경과 약이랑 정신과 약을 쓴다고 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고 예민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과 약이나 정신과 약을 쓰는 이유는 뭐냐?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신호 전달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신경과랑 정신과에 우리가 보통 쓰는 게 항경련제, 뭐 항우울제, 그다음 그다음 항불안제, 그리고 뭐 하지불안제,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도 결국엔 뭐냐? 머릿속에서 신호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약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이 먼저 정신과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리고 신경과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름이 붙었을 뿐이지 논문이나 교과서 쪽으로도 말초신경병증도 결국에는 이런 신호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약을 꼭 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우울증이 있고 항경련이라고 하죠. 발작. 그리고 뭐 다른 내가 뭐 정신과나 신경과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병 자체가 이런 약을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쓰는 거지 절대 내가 뭐 이런 약 때문에 이런 우울증 약이 생긴다. 파킨슨 약도 쓰거든요. 파킨슨 약도 쓰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절대 쓰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김유정님이 발꿈치가 계속 부어오르고 있고 걸을 때 많이 아픈데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일단은 걷는 양을 최대한 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발 뒤꿈치 통증은 이제 많이 쓰면서 생기는 과사용 같은 증상이기 때문에 좀 쉬어주고 그리고 병원 같은 데 내원하셔가지고 체외 충격파나 물리치료도 받고 증상이 진짜 심하다면 그 부위에 주사치료 같은 거 하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소정님, 선생님 병원은 어디 계시나요? 지금 제가 병원은 없어요. 지금 쉬고 있고 제가 1월 달에 이제 합정역에 병원을 개원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뭐 더 잘 봄 정형외과로 병원을 개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정신과 끊은 금단 증상이 있는데 환자들이 걱정하니까 정신과 약을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약은 끊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먹는 약 횟수를 조절을 합니다. 먹는 횟수를 조절하고 저희가 쓰는 정신과 약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약들이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꾸준하게 쓰면서 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금단 증상이 있거나 이런 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맨솔에담이나 파워 리커버, 예, 근육통 있을 때나 어깨 걸릴 때 자주 써도 됩니다. 뭐 피부에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자주 써도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핵심 포인트죠. 와, 앞에 이야기들이 너무 길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 왜 대학병원에서도 이 병이 완치가 안 되냐? 서울대, 아산, 뭐 어디를 가는데도 왜 못 낫냐? 이 말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원인적인 문제입니다. 원인적인 문제. 원인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대학병원의 특수성이 있어요. 우리 한국 대학병원의 특수성. 그럼 뭐 외국도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대학이라고 할 수가 없고, 미국의 진짜 인류 외국 대학병원은 더 심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떤 과를 가야 되냐. 지금 통과제리님이 딱 지금 이거를 질문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원인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왜 생기느냐, 이 병이 왜 생기느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은 노화입니다. 노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주름도 생기고 힘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기죠. 옛날 이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매번 진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발을 좀 적게 쓰세요. 발바닥에 앞에서 좀 사용량을 줄이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아, 옛날에는 이렇게 다 걸어도 문제 없었는데, 뭐 10,000보씩, 20,000보씩 걸었는데, 왜 지금 아파요? 이런 분들 많이 해요. 옛날에는 내가 젊었잖아요. 그리고 발의 능력도 좋았고, 회복력도 좋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1년 1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다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발바닥에 통증이 있을 때는 무조건 씌워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신약을 개발하고 젊음을 준다, 뭐 이렇게 저렇게 100살까지 살기를 하지만 이 100살이 30대 생체 리듬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근육, 신장, 간, 콩팥 이런 것들이 서서히 노화가 되면서 기능적으로 떨어지면서 100세까지 그냥 살아있는 거고 유지가 되는 거지 30대에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경도 똑같아요. 뭐 혈관도 똑같고 신경도 똑같아요. 그런 것들은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망가져요. 망가지면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길도 이제 혈관이나 신경을 길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우리 고속도로도 국도 같은 것도 특히 시골길 같은 거 공사 한 번도 보수 공사 없이 계속 오랫동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리는 바닥이 닳잖아요. 망가지고. 그러다 보면 못 가게 되고, 뭐 시골길 같은 거는 그렇게 되죠. 이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근데 안타까운 건데 이걸 환자분들은 사실은 이제 받아들이기를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들고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저 질문이 좀 있어서 빨리 한번 하겠습니다. 엄지 발동이 신경이 끊어져서 이어붙인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아직 안 건드리면 건들 때 아직 이게 이제 끊어지고 나서 이렇게 돌아오는 데까지는 보통 1년 정도가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초신경 이게 1년 돌아오는데 1년인데 안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럼 안 돌아오면 거기와 관련된 신경은 말초신경 병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자, 통과제리님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상관없어요. 이 말초신경 병증에 대해서 잘 보시는 분이 있으면 정형외과든 신경외과든 정신과든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설마 완치가 안 된 마약성 약물은 써봤자 의미가 없어요. 강한 진통제를 쓴다고 이 약은 다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치 자체가 이 병은 안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만든 신경약이란 진통소염제나 이런 조합을 잘해야 되는 거지 마약성 진통제를 쓴다고 좋아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자, 김용팀이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해서 대전에 서울 강남 성물 입원이 되었는데 혹시 나을 수는 없다니까요. 이게 완치는 안 돼요. 하지만 뭐 진짜 말초신경병증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말초신경병증이라면 완치는 안 될 가능성이 많고, 일단 조금 더 큰 병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다른 원인이나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니다. 종아리 살이 없으면 종아리가 시리기도 하나요? 근데 이제 내가 집안에서 있고 따뜻한 지역에 있는데도 종아리가 시리거나 발등이 차가우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남들도 시린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시리다면 그거는 그냥 내가 조금 시린 걸 잘 못 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당뇨병. 우리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이 병이 많이 와요. 왜냐? 당뇨로 인해서는 당뇨가 아무리 잘 조절이 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경이나 혈관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당 조절 굉장히 잘 된다고 해도 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석회가 끼입니다. 그게 바로 혈관에 석회가 끼는 건데, 당연히 혈관이 그렇게 망가졌다면 신경이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발 환자분들은 다치고 베이고 상처가 나도 통증을 못 느껴요. 그렇고 또 혈관이 망가져 있다 보니까 혈액이 잘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나서 잘 안 나서 당뇨발이 생기고 발을 자르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물론 당뇨가 있으면 이 병이 잘 올 수도 있지만, 그리고 당뇨도 안 낫죠. 당뇨 조절이 안 되면 더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당뇨 조절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암이나 방사선. 자, 항암이나 방사선도 이제 우리가 워낙 강한 약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암을 썼을 때 이제 운 좋게 가역적으로 망가지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가역적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신경을 탁 맞았어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신경을 딱 때렸어. 근데 신경이 한 1년 정도 막 정신없다가 정신을 차렸어.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인데, 너무 세게 때렸어요.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이.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항암을 한참 할 때보다는 좀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게 완치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무조건 항암이나 방사선을 한다고 이 병이 생기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노화도 고칠 수도 없고 당뇨도 고칠 수도 없고 항암한 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가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한국 최고의 대학이 아니라 미국 최고 대학, 뭐 어디를 가든 이건 완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학병원의 특수성. 자, 대학병원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빅5 대학에는 전국에서 잘 안 고쳐지고 위험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걸 진료를 보기 위해서 막 한 달, 두 달씩 기다리고 또 거기 가서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하는 게 너무나도 뭐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 대학병원의 특수성상 서울에 조금 더 많은 인프라도 있고 이제 유명한 교수님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초신경병증은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쉽게 말하면 감기랑 비슷한 거예요. 당뇨랑 고혈압처럼 당장 위험한 게 없어요. 잘 조절이 되거나 뭐 사실 말초신경병증은 내가 아무리 아파 미치고 힘들어도 그냥 나 혼자 힘든 거예요. 나 혼자. 이걸로 인해서 내가 못 걷게 된다거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다리가 썩는다거나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런 게 전혀 없고 고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수님 입장에서는 조금 우선순위가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생명을 분초로 다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응급실에 가서도 순서가 빨리 온 순서가 아니라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병원은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위험한 환자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예약도 잡아주고 예약을 잡아준다는 게 팔로우를 빨리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병으로 가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들어보면 3개월 뒤에 와요. 약 3개월 드시고 오세요. 근데 3개월 뒤에 갔어요. 근데 증상이 똑같아요. 그럼 교수님들이 대부분 3개월 정도 더 먹고 와보세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얼마나 미치겠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같은 약을 3개월 동안 먹고 효과가 없는데 또 갔는데 3개월을 먹고 그리고
서울, 이제 뭐 지방에 있으신 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가려면 하루 이틀을 날려야 돼요. 하루 이틀을 날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재반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까 자주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대학병원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학병원의 특수성 때문에 예약도 힘들고 낫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학병원에 가는 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한두 번은 가시죠. 가지만 제 환자들 중에서도 좋아지다가도 좋아지는 게 뭐 더 이상 안 올라가거나 좀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는 분들은 대학병원 가려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진료의뢰서 많이 써드리는데 이런 문제를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과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신경과를 가셔도 돼요. 정신과를 가셔도 됩니다. 신경외과를 가셔도 되고 정형외과를 가셔도 돼요. 근데 이 병을 정확하게 아시는 교수님한테 가야 돼요. 이 병을 모르는 분한테 가면 괜찮은데 다른 과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다른 과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한다고 볼 수 있냐? 못 보죠. 서울대 뭐 이런 큰 병원에서는. 그럼 또 그거를 협진 때문에 또 2, 3개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질환에 대해서 꼭 하나의 과를 골라달라고 한다면 저는 신경과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신경과 쪽에서는 말초신경을 따로 보시는 분들이 파트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진료 보시는 거를 저는 가장 먼저 권해드릴 것 같고, 대학병원을 가신다고 하면 일반적인 과에서는 사실 신경과를 가면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그냥 갔다가 신경검사하고 문제 없어요 하고 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이라고 한다면 신경과를 가시는 게 맞는 거고, 이제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초신경병증의 유명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유명한 선생님한테 찾아가세요. 무슨 과든지 상관이 없어요. 신경외과에서도 잘 볼 수도 있고, 마취통증외과에서도 잘 볼 수도 있고, 신경과에서도 잘 볼 수도 있고, 정외과에서도 잘 볼 수도 있고, 정신과에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초신경병증에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으신 분한테 저는 찾아가라는 걸 굉장히 권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원인이죠. 원인이 해결이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낫게 하겠어요? 이건 낫지를 않는 병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잘 해결이 안 나고, 또 대학병원에서 시원하게 이제 막 설명을 못 듣고 오는 거는 어느 과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시간적인 것도 너무 오래 걸리고, 교수님 한번 보는데 3개월, 6개월씩 기다리다 보니까 또 여기과 갔더니 아니라 해서 저기과 가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대학병원에 가도 환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진료를 보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픈데 3개월 기다리면서도 또 여기저기 찾아서 저한테도 굉장히 오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말초신경병증이 대학병원에 가도 완치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또 보면, 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가 서 있을 때마다 뻣뻣하고 뒤로 젖지만 아픈데 왜 그럴까요? 이제 뒤로 젖혔을 때 아픈 거는 보통 요 관절 쪽에 이제 활액막이라는 게 있는데, 관절 안에 활액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 관절 안에 염증 때문에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로 쭉 올려주는 거랑 발가락을 아래로 쭉 내려주는 거, 이런 거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도 간혹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 번 정도는 체크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체해 충격 파츠는 예방 차원에서 봤나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손가락. 아니, 예방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사실 모든 병은 예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내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자주 쓰면 통증이 올려오려고 한다면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반복적 사용을 하면서 증상이 생기는 거는 힘줄이랑 그 근처에 있는 근육, 인대 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대나 근육, 힘줄이 좀 유연성이 생긴다. 뭐 이제 손가락에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쫙 펴는 거예요. 쫙 펴주고, 그리고 손가락을 끝까지 마디마디를 접어주는 거예요. 마디마디를 접어서 쭉 주먹을 쥐어주는 거, 그리고 마디마디를 쭉 늘려주는 겁니다.
이거를 전체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 끝에 마디부터 시작해서 마디를 전체를 늘려주면 이 힘줄이나 인대 이 근처에 있는 우리가 염증이나 유연성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함으로써 저는 좋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으로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이 불편하면 환자분들의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항상 아름답고 건강한 발을 유지하도록 지키시고 무조건 덮어놓고 걷는 운동, 만보걷기 이런 게 꼭 좋은 거는 아니시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더 잘 봄 정형외과 전문의 유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